안녕하세요. 옥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2단원 약수와 배수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같은 목소리로 수업을 듣는 것이 지루할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가 좀 낫죠? 목소리 자체는 아까 그 아이가 더 좋다 해도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36쪽입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도 배웠고요. 구하기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더 많이 알아볼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을 해야 해요. 이번 2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1시간 공부할 때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쭉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뭐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복습을 잘 같이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약수였어요. 약수의 뜻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4의 약수다 하면 4 나누기 1, 4 나누기 2, 4 나누기 3, 4 나누기 4를 했을 때 여기서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 2, 4가 약수라고 했어요. 그럼 배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어떤 수의 몇 배를 한 수, 어떤 수의 다른 숫자를 곱한 그 수가 배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를 했을 때 나온 그 값인 2, 4, 6, 8이 배수라고 했어요. 배수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2 곱하기 5는 10이라는 식이 있을 때 2와 5를 곱하면 식이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는 두 수 2와 5는 곱셈 결과인 10의 약수가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곱셈 결과인 이 10은 곱한 두 수 2의 배수면서 또 5의 배수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기억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도 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꼭 두 수의 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약수를 찾으려면 먼저 첫 번째로 곱셈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숫자가 약수이다. 곱셈 결과 12의 약수이다. 예를 들면 2, 2, 3. 물론 2는 중복되니까 2와 3은 12의 약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요. 곱셈식에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수. 예를 들면 2 곱하기 2, 4, 2 곱하기 3, 6,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다한 수 12. 이 모든 것들이 곱셈 결과 12의 약수이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곱한다 해도 12인 건 마찬가지니까 1은 모든 숫자의 약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선생님이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항상 그 수의 약수이다. 무슨 말이냐면 12는 12의 약수예요. 12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는 12의 약수이다. 그쵸? 항상 나 자신은 나의 약수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8의 약수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구해봅시다. 8은요 1 곱하기 8 그리고 2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 약수는 1, 2, 4,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의 약수도 구해볼게요. 영상 멈추고 스스로 구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맞아요. 1, 2, 3, 4, 6, 12가 나와요. 자, 이렇게 8과 12의 약수를 구했어요. 이때 양쪽에 공통되는 약수들이 있어요. 8에도 있고 12에도 있는 그 숫자들을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이다 라고 해서 공약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공약수들 중에서 또 가장 큰 수, 여기에선 4 같은 이런 숫자들을
가장 크니까 최대 공약수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36쪽입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숫자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후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방금 복습에도 나왔었어요. 일단 해볼게요.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야 하는데 빈칸 여러분이 스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워보세요. 답을 맞춰볼까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리고 3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8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밑에 여자 선생님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12를 나타낸 식과 아래에 있는 18을 나타낸 식에서 공통으로 둘 다 들어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야 해요. 어떤 수일까요? 간단하죠? 맞습니다. 6입니다. 그러면 방법 1의 내용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양쪽에 모두 속해 있는 가장 큰 수.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두 수의 약수를 곱셈식으로 구하고 거기서 공약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을 찾아보고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방법 2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단 어떤 방법인지만 살짝 볼게요. 12와 18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하니까 약수부터 구해야겠네요. 약수의 뜻은요.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나눗셈으로 일단 구해볼 건데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 기호를 쓸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두 수에 같이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를 거꾸로 써줍니다. 자,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면서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보았더니 6이 가장 크대요. 만나볼게요. 6, 2, 12, 6, 3, 18 맞네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 가장 큰 수를 6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12와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1. 1은 12와 18로 딱 나누어 떨어지죠? 또 2. 2, 6, 12, 2, 9, 18. 또 뭐가 있냐면 3도 있어요. 3, 4, 12, 3, 6, 18. 그리고 방금 했던 6이 있겠죠. 6, 2, 12, 6, 3, 18. 이 중에 가장 큰 수 뭐예요? 1, 2, 3, 6 중에 가장 큰 수는 6이에요. 그래서 6이 최대 공약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번 1도 나눠보고 2도 나눠보고 3도 나눠보고 4도 나눠보는 건 사실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놓은 이런 방법 2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방법 1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2와 18을 이렇게 놓고 똑같이 나누기 기호를 씁니다. 이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하나 써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큰 수를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가장 작은 수부터 써볼게요. 둘 다 짝수니까 2가 되겠네. 2, 6, 12, 2, 9, 18 이렇게 나눠 떨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6과 9. 지금 6이랑 9가 나왔거든요. 2로 나눴더니 2, 6, 12, 2, 9, 18. 이 6과 9도 여전히 똑같이 이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6도 나누면서 9도 나누는 수. 있어요. 뭐냐면 3이 있어요. 그래서 6을 3으로 나눠봤더니 3, 2는 6. 9를 3으로 나눠봤더니 3, 3은 9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나온 이 2와 3. 2와 3을 나눌 수 있는 숫자 있을까요? 공통으로? 있어요. 1이요. 그래서 2일은 2, 3일은 3 이렇게 되었어요. 또 2와 3을 나눌 수 있는 숫자 있을까요? 있죠. 1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1로 나누는 건 끝이 없겠네요. 왜냐면 1로 나누면 계속해서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여기서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게 없고 1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끝내줍니다.
여기까지만 써서 끝내주고, 자, 이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까 나누어 주었던 수들 있죠? 이 숫자들, 이 두 수를 곱해 주어요. 2 곱하기 3. 자, 계속 볼게요. 방법 2를 정리해보면 12와 18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6이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6쪽의 가장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문제 보면요.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최대 공약수 6을 구했거든요. 방법 1에서는 왜 6이 최대 공약수였고 방법 2에서는 왜 6이 최대 공약수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이 써볼게요. 지금 영상 멈추고 직접 방법 1에서는 어떻게 6이 최대 공약수였고 방법 2에서는 어떻게 6이 최대 공약수였는지 써보세요. 답 맞춰볼게요. 자, 방법 1에서는 곱셈식을 이용했죠? 곱셈식을 이용했을 때 곱셈식에 공통으로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수가 6이었어요. 그럼 방법 2로 보았을 때는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수도 6이었어요. 그래서 6이 최대 공약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잘못 썼거나 답을 못 썼거나 아니면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영상 멈추고 쓰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37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큰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래요. 근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일단 두 수의 곱으로부터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멈추고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 채워보세요. 답 맞춰볼게요. 45는 1 곱하기 45, 3 곱하기 15, 5 곱하기 9입니다. 75는 1 곱하기 75, 3 곱하기 25, 5 곱하기 15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위에서 지금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수의 곱으로도 나타내어 보라는 거예요. 일단 45는 5 곱하기 9라는 이 식 이용해서 45는 5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5 말고는 더 쪼개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라고 쓰고 9만 3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나눌 거래요. 자, 빈칸을 채워보시고요. 그 다음 또 75는 5 곱하기 15 이것도 여기에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5는 그대로 쓰시고 3 곱하기 얼마로 15만 나타낼 거예요. 영상 멈추시고 지금 빈칸을 채워보세요. 채우셨나요? 자, 맞춰볼게요.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뒤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우리 지금 75랑 4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놓은 이 많은 식들 중에서 여기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건 안 사용하나요? 자, 사용해 볼게요. 그럼 봅시다. 45는 3 곱하기 15. 3은 1하고 3, 1 곱하기 3으로 밖에 바꿀 수 없으니까 15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15를 쪼개면 45는 3 그대로 와서 3, 그 다음 3 곱하기 5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3 곱하기 15를 쪼갠 식이 3 곱하기 3 곱하기 5였고요. 여기에 있는 5 곱하기 9를 쪼갠 식이 5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어요. 이 두 식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쪼개던 여기 있는 걸 쪼개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쪼개서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까지 나타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고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였어요.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보았더니 5, 3이네요. 그쵸? 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곱할 거예요. 왜냐하면 곱셈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숫자는 곱셈 결과의 약수이며 곱셈식에 있는 숫자들로
만들 수 있는 수도 곱셈 결과의 약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45와 75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3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곱해줘야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 2도 볼게요. 이거 우리 아까 보았던 나눗셈 거꾸로 쓴 그 기호 쓰는 방법이죠. 자, 구해볼게요. 45와 75를 놓고 이렇게 기호 썼어요. 45와 75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뭐 있을까요? 맞아요. 딱 봐도 이거 두 개 다 5의 배수죠? 5로 나누어 볼게요. 45를 5로 나누면 5, 9, 45. 75를 5로 나누면 15가 나와요. 9와 75를 나눌 수 있는, 9와 15를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수 찾으셨나요? 그렇죠. 3이 있어요. 3, 3은 9, 3, 5, 15. 나눌 수 있는 수 있나요? 1이 있긴 한데 1은 더 이상 안 써줄 거라고 했어요. 1만 나올 때는 안 써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숫자들 5랑 3, 이 두 수를 곱해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5 곱하기 3, 답은 15이다. 방금 여러분들이 푼 그 방법이 방법 2에 있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방법 1에서 5 곱하기 3,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래요. 방법 1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곱셈식 이용한 거였어요. 두 수의 곱셈이나 여러 수의 곱셈을 이용한 거였는데 그때 5 곱하기 3은 15가 그렇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래요.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요. 지금 바로 정리해 보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친구는요. 방법 1로 최대 공약수를 구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에 풀이를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고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간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5와 3을 곱한 수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5와 3이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간 숫자, 가장 큰 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방법 2가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방법과 동일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볼 건데요. 방법 2에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하네요. 이건 문제 자체가 약간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게요. 방법 2는 이렇게 기호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방법 1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법 1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두 수나 여러 수의 곱을 이용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이 내용을 곱셈식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 멈추고 지금 답을 써보세요. 같이 볼게요.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더니 45와 75를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는 5랑 3이었대요. 그쵸? 이 5랑 3은요. 방법 1에서 두 수를 곱으로 나타냈던 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던 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와 3을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다시 보여줄게요. 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숫자는 5와 3이고 그 5와 3은 45와 75를 곱셈으로 나타냈던 식에서 공통으로 있었던 숫자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 3번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배운 공책이라고 답을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배운 공책에 풀 거란 얘기예요. 자, 배운 공책이라고 쓰셨으면 배운 공책을 펴고 이렇게 먼저 위에 배운 문제랑 수학 시간이라는 것부터 그리고 제목까지 써봅시다. 쓰셨으면 계속 영상을 보겠습니다. 총 4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두 수의 약수를 구해서 공약수를 구한 다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거기에 공통으로 있는 숫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숫자들과 글자들 그대로 옮겨 쓰시고 빈칸도 채워보세요. 영상 멈추고 꼼꼼하게 채워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을 확인해 볼게요. 24의 약수 무엇이었습니까? 1, 2, 3, 4, 6, 8, 12, 24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안 돼요. 8개 다 쓰셔야 합니다. 40의 약수는요? 1, 2, 4, 5, 8, 10, 20, 40 이것도 역시 8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24와 40의 약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 공약수 구해볼게요. 1, 2, 4, 8 4개 다 있어야 해요. 그중 최대 공약수 가장 큰 수는 8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래요. 자, 곱으로 나타내면 24는 1 곱하기 24, 그 다음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40은 1 곱하기 40, 2 곱하기 20, 4 곱하기 10, 5 곱하기 8. 공통으로 있는 숫자들 봤더니 지금 여기 1, 그 다음 2, 그 다음 4, 그리고 8 이렇게 있네요. 그중 가장 큰 숫자 무엇입니까? 네, 8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으셨으면 다음 걸로 넘길 거고요. 틀린 부분이 있거나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영상 멈추고 왜 틀렸는지 고쳐서 다시 풀어보세요. 다음은 방법 3과 4입니다. 두 가지 방법 더 풀어볼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4 곱하기 6을 여러 수로 쪼개서 그 다음 5 곱하기 8을 여러 수로 쪼개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거고 방법 4는 이 기호 사용해서 풀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내용 옮겨 쓰시고 빈칸 채워보세요. 답 맞춰보겠습니다. 24는 4 곱하기 6이에요. 이 4 곱하기 6을 쪼갰더니 4는 2 곱하기 2고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 할 얘기는 2, 2, 3입니다. 마찬가지로 40은 5 곱하기 8인데 8을 쪼개면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양쪽 식이 모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공통적으로 있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어요. 그 값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자, 방법 4는요.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찾기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24를 2로 나누고 40을 2로 나눴더니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12, 20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했어요. 여기에 지금 12, 20을 2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에 나올 수는 6과 10이 될 거예요. 6과 10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또 2네요. 그래서 이걸 2로 나눴더니 3과 5가 돼요. 더 이상 안 나눠지죠. 1 말고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세로에 있는 수들을 쭉 곱하라고 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거나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영상 멈추시고 왜 틀렸는지, 그 다음 내가 왜 몰랐는지, 어떻게 풀면 되는지 살펴봐서 보충하시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배운 공책에는요. 이렇게 방법 1, 2, 3, 4가 써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배운 공책. 방법 1, 2, 3, 4를 모두 나타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 수학 익힘책 바로 풀어볼게요. 24쪽과 25쪽을 푸시고 나서 다음 영상을 재생하세요.